너무 좋아요. 뼈가 하진이야. 유튜브의 신 시작하겠습니다. 지석 원님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딘지 질문을 듣습니다. 일단 저는 대도서관이 이 자꾸 멈춰지는 것 같은데. 그러네. 지석이 인터넷 상태가 영 시작하게 불안하네. 된 계기 어, 스토리가 정말 흥미로웠는데 일단 30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인지석 지석 2? 왜? 인지석 아, 빨리. 지석 1이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웠다는 거 얘기 들었어. 지석 2는 어땠는지 얘기해 주면 돼. 흥미로웠던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인상 깊었던 장면. 인상 깊었던 음, 장면. 네. 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이 인터넷,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1인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취미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가장 인상 깊- 네. 하진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물어보시는 거 맞죠? 음, 저는 뭐였, 그 1인 크리에이터에게 연예인이 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을 때 1인 크리에이터가 연예인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 연예인 제의가 와서 1인 크리에이터를 연예인을 거절하고 계속 1인 크리에이터를 할 거라고 써 있었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준이.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1인 크리에이터를 하고 연예인들이 하면 훨씬 더 많이 성공한다.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조금 더 인지도가 있으니까 일반 저와 같은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 유튜브를 하면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줘가지고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민님. 어, 여기 쓸데없는 짓에 연대기 해가지고 원투쓰리에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처음 이제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떤 이제 뭐라 해야지 계기 이런 걸 대도서관이 되는데 그냥 이런 이 내용이 좀 인상. 음, 지석이, 네. 된 건가요? 은민이 다 발표했는데. 음, 저는 이제 연이 읽은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얘기들 중에서 우리 하진이가 한 얘기였나? 뭐 누가 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이 책에 나오는 건데 방송 권력, 이른바 공중파라고 그러지. 공중파의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권력이 방송 권력, 그리고 공중파, 특히 뭐 KBS나 MBC나 SBS 같은 그런 부분의 권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쨌든 방송국의 PD 눈에 들어야 그래야 이렇게 연예인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데 어 요즘에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어 각 개개인들도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이제 그 권력 자체가 많이 옮겨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 연예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2천만 원을 내고 출연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튜브에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튜브에 출연할 때 나 거기 출연시켜 주세요. 내가 뭐 할게요? 돈 낼게요.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 그게 이해가 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지석원? 왜? 그게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으니까 음. 그래도 내가 이 유튜브의 유명한 사람의 채널 얼굴을 이제 그 방송에 나감으로써 자신에게 오는 이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지석원에게 너에게 누가 그 어떤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너에게 2천만 원 내면 출연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너는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출연할 의사가 있어? 아니면 없어? 만약 제가 이미 조금 알려진 사람이라면은 그 돈도 좀 안정적으로 번다면 근데 2천만 원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라도 네가 음, 지금 말고 만약 나중에라도 네가 제가 완전히 막 좀 약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인지도가 쌓인 상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내고 출연할 의사가 있다? 준이는 어때? 어,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튜버의 그 방송의 크기나 음, 아니면 저의 뭐 재력 수준이나 그 인지도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은데 음, 그 유튜버가 그냥 100만이 넘고 막 200만 되고 막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라면 음,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거 자체가 음. 뭐 우리가 뭐 주식에다가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돈을 써가지고 얻는 수익은 없지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 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벌어낼 수가 있다면 전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이 너는 투자할 수 있다? 네. 은민이는? 어, 저는 2천만 원을 내고 제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네가 2천만 원 내고 출연한다 그 유튜브 방송에. 음,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연예인이나 유튜버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면은, 음.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나가야 될까요? 굳이 돈을 내면서 출연할 이유 없다. 하진이는? 저도 은민이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근데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버를 안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돈도 크고 부담감이 심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지석투는? 저도, 지석이랑 비슷한 입장인데, 만약에 제가, 뭐, 지금 이런 학생한테 신분에서는, 뭐, 무료로 나오라고 해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뭐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음. 뭔가, 뭐 여러 군데에서 어떤, 약간, 내가 몇몇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입지에 서 있다, 이 정도면은, 전 나갈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들은 결국은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2천만 원을 내면서까지 출연하는 이유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영화를 뭐 찍었다던가 그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알려줌으로써 지금 지석 원투가 얘기했듯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지도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자기를 찾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그 홍보비를 쓰겠다, 광고비로 쓰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기에 그런 돈까지 지불하면서 내가 거기에 출연하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쨌든 그런 나를 홍보해 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여러분들 안에 뭐 있다던가 뭐 그런 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게 잘 안 돼. 선생님도 하진이나 은미처럼 아니 무슨 굳이 돈가에 대가면서 홍보를 해야 돼. 뭐 얼마나 수익을 얻겠다고. 근데 사실은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왜냐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뭐 1억을 벌 수 있다.
2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럼 2천만 원을 기꺼이 뭐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깝기 때문에 5천만 원이나 1억을 벌 기회 자체를 뭐하는 얻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사람마다 어떤 그런 선택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2천만 원 그 홍보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버는 돈 500만 원, 500만 원, 뭐 100만 원에 100만 원 난 그것만 벌겠다. 라는 그런 스케일의 사람이 있는 거고. 반면에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나는 뭐 3천만 원을 벌든 2,500만 원을 벌든 벌겠다. 라는 어떤 좀 더 큰 스케일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큰 스케일이 꼭 좋냐? 그건 아닐 수 있지. 왜?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5천만 원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5천만 원이 올지 안 올지 사실은 뭐 한다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거지. 알 모른다는 수 거죠.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 자기가 감수를 하는 거지. 그 도전을 하는 거지.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지. 그만큼의 어떤 그런 투자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들. 그래서 어쨌든 연예인들이 거기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그 연예인이 남으로써 자기 유튜브가 더 인기를 끌 거다. 사람들 더 많이 모실 거다. 그러면 오히려 연예인들에게 돈을 줘서 출연을 하게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오히려 이 연예인의 이름값이 알려진다면 오히려 이 연예인이 그 유튜브에 돈을 내고 출연했던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결국은 그 부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불하는 정도가 달라진 어떤 그런 세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쳐다도 안 봤던 어떤 그런 유튜브 그래서 지금 요즘에 방송하고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혼용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예능에 많이 출연하고 또 기존에 그 방송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활동들을 또 많이 하고 또 요즘에 공중파 방송에서 만든 것들도 다 요즘에 동시에 뭐해? 유튜브에 동시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 경계선이 옛날에는 분명했었는데 이제는 그 경계선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그러한 그 방송의 어떤 그런 생태계의 변화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2등이 누구였지? 2등. 저희요. 준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유튜버의 신에 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원래 취미로 했던 게임을 이 채널에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큰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아직 유튜브를 많이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어, 그렇게 하지도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만약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어 영어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한다거나 엄청나게 제가 뭐 잘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직 잘 찾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직 유튜브를 한다면 그 주제를 뭐로 삼을지는 아직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석 원님. 저는 일단은 제가 당연히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유튜브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근데 좋아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너무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다였어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농구 같은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큐브 같은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아직 때문에 이게 유튜브를 한다면 그런 걸 할 것 같지만 이게 조금 조금 유튜브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은 큐브와 농구 게임
그중에서 특히 큐브 관련된 영상을 채널에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석수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유튜브를 한다면은 그래도 정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흔히 말하는 잡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뭔가 그런 거를 하면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디님? 저는 그나마 자신 있는 게 그 채색학이어서 만약 한다면 그 색칠하는 걸로 그냥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유튜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은미님? 어, 근데 저도 딱히 막 관심 있는 주제나 이런 게 없어서, 어,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저가 만약 한다라면 저는 뭐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 책 관련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책 청소년 관련해서 뭐 그거를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책을 애들이 뭐 그렇다고 그 부모님들이 그 책을 또 다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책 안 읽고도 어린이 청소년 책 읽은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뭐 책 금방 그 읽고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알려주는 팁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수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어쨌든 그 방송을 봄으로써 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배경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 나온 광고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후원이 아닌 광고에서 얻는다고 하였는데 여기 192쪽 맞나? 190, 네, 192쪽, 102쪽에서 거기 그 파트에서 보면 대부분의 후원이 답이 아니라 광고가 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좀 더 198쪽, 199쪽에 보면 이 광고의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 오토 스킵 후 광고, 스킵할 수 없는 광고, 범퍼 광고라고 해가지고, 스킵할 수 없는 광고가 15초에서 30초짜리 길이지만 돈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광고들이, 길이가 짧을수록 돈을 적게 받고, 길이가 길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를 한다면, 만약 유명해져가지고, 구독자도 많아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어, 해달라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유형의 광고를 할 것 같은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어, 저는 어, 5초 스킵 광고 아니면 범퍼 광고를 가장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킵할 수 없는 광고의 경우 이게 15초에서 30초여가지고 길어가지고 돈도 많이 받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이탈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면 돈을 못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는 적게 많이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게, 더욱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5초 스킵 광고나 범퍼 광고는, 이렇게 짧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석 지금 원. 준이가 얘기하는 부분이 책 198쪽, 199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책 198, 199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해. 네, 지석수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범퍼 광고를 가장 선호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른 광고들은 자체가 되게 긴 편이고 그리고 오토 스킵 광고가 있는데 솔직히 오토 스킵 광고랑 범퍼 광고 중에서 오토 스킵 광고는
빠지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뭐 오토 스키 광고나 범퍼 광고나 빠지는 상황수는 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범퍼 광고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지석투님. 지석 2 했었고, 지석 1, 원님. 저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광고가 나오면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을 써서 광고가 안 나오긴 했는데 전에 봤을 때는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광고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킵이 있는 광고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수익을 좀 내야 하는 그러니까 길지만 스킵이 있는 광고 이런 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짧지만 그러니까 스킵이 없다면은 짧아야 되는 짧은 광고 이런 식으로 좀 시청자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광고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진님. 저는 5초 스킵 광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를 한다면 좀 스킵하지 않을 재밌는 광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온다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광고를 유형을 한다면 그런 걸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고은민. 어, 저도 범퍼 광고 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광고는 되게, 스킵을 할 수 없어서 뭔가 그냥 보게 되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아서, 아니야,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면 적절하게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이가 이제 두 가지 부분들에서 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대두소구관이 그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른바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덕업일치를 얘기합니다. 덕업일치.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튜브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또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그 소재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지석 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현재 상황, 시장이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 게임이나 농구 뭐 그 큐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임이나 농구에 관련된 유튜브 너무 많고 큐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문제는 또 큐브를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가 수요층이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꼭 유튜브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를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은 다 상품이야, 상품. 사실 선생님도 지금 독서교실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팔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 있었을 때 과연 그 수요 자층은 누가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 또 나보다 나의 경쟁자는 또 누구인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돼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걸 지난주에 이 책을 하고 이번 주에 글쓰기를 했다라면 우리가 글쓰기 할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책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록입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책을 봤을 때 247쪽.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살림 구단 30대 주부라면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요리라는 그런 유튜브를 개설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8쪽에 보면 B급 감성이 충만한 20대 대학생이라면 돈 없고 걱정 많은 20대 청춘의 생생 라이프를 제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6쪽에 보면 N 잡너가 장래희망이라면 30대 직장인이라면 3분 명화라는 어떤 그러한 채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기획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수쌤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글쓰기 과제를 냈다라면 바로 기획서 쓰기. 그래서 이 기획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유튜브 기획서지. 유튜브 기획서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꼭 그 직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획,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획력은 없고 그냥 나는 남들이 기획해 놓은 거를 잘 실행하는 뭐 실행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뭐 매니지먼트 나는 그냥 그거를 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사람들마다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가 다른 거고 또 여러분이 잘하건 잘못하건 관계없이 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해야 돼. 기획도 선생님이 하고 실행도 선생님이 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획력을 기르는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획서 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248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쓰기 위한 어떤 그러한 단계로서 스텝을 기획해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어야 된다 해서 제일 첫 번째 파트 해야 될 일로 뭘 꼽고 있어? 다들 카메라도 끄고 뭐 마이크도 끄고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은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요? 아, 자, 248쪽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라는 거야? 아, 친구들은 만나는 148쪽에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요. 내가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 찾기에서 아까 준이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어느 정도 이렇게 분야를 결정해, 분야. 뭐 게임 분야로 갈 거냐, 농구로 갈 거냐, 뭐 그림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를 결정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부분인데 그냥 분야만 딸랑 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획서를 쓸 때는 왜 하필 그 분야인가, 그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현재의 상황, 현재 그 분야와 관련된 상황은 어떠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지석이가 얘기했던 큐브, 그 큐브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자기가 큐브를 그래도 꽤 그 이 나이 또래에서는 엄청 잘하는 그런 편에 있다. 그리고 큐브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을 보니 큐브에 관해 다루는 국내 채널의 상황은 어떠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 분석까지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장 분석이라는 것들이 늘 돼야 돼. 내가 이 아이템을 선정한 데서 왜 이런 아이템을 선정했고 현재 이 아이템과 관련되어서 수요자층은 어떠하고 경쟁자는 어떠하고 이게 시장성이 있는 건가? 이러한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메인 기획 정하기요. 메인 기획 정하기. 그래서 아까 지석이가 게임, 농구, 큐브 분야만 있고 메인 기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게임인데 예를 들면 뭐 큐브와 게임을 연결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농구인데 큐브 하면서 농구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저기를 잡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야 메인 기획이 조금 더 이제 뭐라는 거야. 아까 이 책에서 지금 예를 든 게 요리 분야를 해놓고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만든 요리, 뭐 냉장고 파먹는 요리 이런 식으로 메인 기획을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하진이도 그림인데 아까 하진이가 뭐라 그랬지? 그림 그리는 걸 뭐 한다고 그랬어? 채색이요. 그 채색하는 거, 채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수치화를 그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진이는 그냥 채색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획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 채색에 그 집중하겠다. 이런 게 이제 메인 기획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에서 결국은 아까 나의 타깃은 어딘가, 나의 시장은 어디인 건가, 그 시장 조사라는 부분들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할 건가. 그것도 이제 막연하게 누구를 타깃으로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들을 타깃으로 정했는지, 내 메인 기획과 그 타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청자 연령대들, 수요층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본 네 콘셉트 정하기. 기본 콘셉트 어, 정확히. 기본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하진이 같은 경우에 그 채색하기라는 분에서 나의 컨셉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 채색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뭐 뭘 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채색하는 걸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에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러한 컨셉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하진이가 채색을 하는데 아주 그 기괴한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채색을 막 이렇게 막 현란한 그런 채색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얘 사이코다 얘 좀 이상한 애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컨셉으로 내가 가겠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코믹한 쪽으로 내가 가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채널 분위기 자체를 뭐 하는 것들 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본 컨셉이라고 한다. 아까 큐브 같은 경우에 큐브의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겠다. 아니면 난 빠른 속도를 추구하겠다. 아니면 뭐 큐브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큐브의 ABC 그러니까 아주 쉽게 큐브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그 컨셉 아까 지석2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알려주는 데 있어 중학교 1학년이 아주 건방지게 어른들 이것도 몰라 막 하면서 아주 잘난 체하는 그런 컨셉으로 내가 가져가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해. 라는 어떤 그러한, 그래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뭐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컨셉을 정할까? 컨셉을 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그 톤을 결정 짓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또 많은 그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주기 정하기. 업로드 주기 정하기라는 부분에서 내가 몇 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정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업로드 주기를 정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정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이제 그,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시간적 여유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업로드 주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 건가. 이것까지 내용이 결정되어서 이거를 글로 쓰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기획안 쓰기요. 그게 기획안이라는 쓰는 거야. 그 기획안을 본격적으로 쓰는 건데 기획안 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서 그거를 글로 쭉 쓰면 그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기획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요게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정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서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고 뭐 어떻게 뭐 해나갈 건가 그날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기획한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런 능력이 사실은 어쩌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수학 국어 배우는 것보다 그 기획해서 그걸 실행하는 것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획과 실행을 잘하기 위한 밑거름 자체를 잘 제공해 주는 거지. 근데 아무리 밑거름만 있으면 뭐 하냐고. 거기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안 멀리면 별 소용없는 일 아니냐고.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뭐야? 열매나 꽃을 잘 피우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밑거름이 충실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는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긴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남이 시키는 일만 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면 내가 뭘 한다면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내가 어떻게 보낼 건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획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뭘로 작성해? 글로 작성한다는 거야. 기획서로. 단지 그냥 뭐 6시 기상 뭐 영어 2시간 뭐 공부 한 30분 휴식 뭐 이런 식으로 방학 계획도 짜고 이런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뭐에 있어서 넘어서서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까닭은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유튜브 했더니 돈을 번다더라. 대박 난다더라. 그것 때문인데, 하지만 유튜브 시장도 분명한 사실은 돈 버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매우 매우 소수다. 뭐 1%, 뭐 0.1%가는 수십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몇십만 원, 1년 동안에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만 원 버는 사람들도 대다수더라. 요게 현재 뭐예요? 유튜브 세계의 현실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걸 또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TV?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아프리카 TV라는 게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있겠지? 네,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BJ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로만 봤어. 별풍선 쏜다. 별풍선 쏴준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별풍선을 쏘주면 뭐 별풍선 하나가 무슨 뭐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유튜브에도 무슨 뭐 슈퍼챗? 그 유튜브에 있는 거야? 슈퍼챗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유튜브에 있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몰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뭐 그 5,000원 후원했습니다. 뭐 10,000원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돈을 쏴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그런 이제 맞아요. 격려를 그 돈을 바로 이제 받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직접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 후원을 직접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방식들도 있고 아예 자기가 그 계좌를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이 계좌로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달라.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가장 그 흔한 방식은 유튜브에 광고가 이렇게 실림으로써 그 광고 수익을 유튜브 회사와 유튜버가 나눠 갖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면 유튜브에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조회수 경쟁에 시달리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준이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 안에 이제 광고가 어떠한 광고가 있나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또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한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뒷광고 논란 해가지고 상당히 또 그것들이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브랜드 광고라고 얘기했고 PPL이에요, PPL. PPL을 통해서 이제 그 광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 아닌 척 광고하는 그런 기법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X로 바뀌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 옛날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어떤 유명 작가가 있었어. 자기 트위터 팔로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교촌 치킨인가 무슨 치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치킨 회사와 계약을 맺은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뭐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치킨을 언급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됐던 거야. 계약이 됐어.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치킨을 언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받기로. 뭐 그냥 금요일전인데 오늘은 왠지 교촌치킨이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윗 한 식으로 올리는 거야.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광고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뭐 자기가 쓰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뭐 노출한다던가 자동차를 뭐 노출한다던가 요즘에 TV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PPL 지원받았고 많이 하듯이 유튜브 역시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아예 그 회사를 홍보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브랜드 광고에 대해서도 또 이 책에는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그냥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하는 거야? 대놓고 물품을 파는 거야. 홍삼이 새로 나왔는데 이 홍삼 되게 좋다. 요 홍삼 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자기가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아예 그 물품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왜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목적, 좋은 컨텐츠를 알리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벌겠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그럼 내가 어떻게 벌 건가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그 뭐가 우선이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야. 돈을 버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하는 게 더 우선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확실히 사업가가 아닌 게, 선생님은 독서교실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서교실 수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독서교실 수업을 해서 장사가 학원이 잘 될 것 같으면 독서교실 하는 거야. 근데 독서 프로그램 요즘 인기가 없어. 뭐 수학 인기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뭘로 바꿔? 업종을 수학으로 바꾸는 거야. 우와. 그런 식으로. 뭐 또 보니까 요즘에 아까 뭐 큐브가 인기야. 그럼 큐브로 뭐해? 바꾸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사업가야, 사업가. 그 사람한테는 뭘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 뭐 음식점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중국 음식점을 하든 뭐 스파게티 전문점을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음식이 요즘 잘 사람들에게 먹히느냐, 나가는. 나가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 그 흐름을 봐가지고 바꿔 막. 근데 나는 스파게티 장인이야. 내가 스파게티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럼 자기는 그 사람은 계속 뭘 고집하는 거야? 스파게티를 고집하는 거야. 스파게티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사업가는 아닌 거야, 그냥. 그냥 그 부분에 장인인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배워서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걸 안 한다라면 난 굳이 유튜브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가 뭐해? 장인 정신을 갖는 거라니. 그런 점에서 또 자기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3등 누구야? 윤지석. 하겠습니다. 지석 2. 네, 일단 저 원래 세 개 준비했는데 한 개가 준이한테 먹혀가지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그 책인지 모르겠는데 124페이지 보면은 공부 말고 다른 건 몽땅 나쁜 짓으로 규정하는 씌었다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게 이런 공부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런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어느 질문 한 정도,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대도서관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공부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인데 이 대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했던 무슨 비디오 보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쨌든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부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 대도서관의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묻고 싶은 거지, 저기. 어, 진행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사회가 지금 현재 공부를 중시한다는 게 어느 정도 틀린 건 아니고, 이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일단 공부를 일단 해야지 일단 가능성의 길이 많이 열리잖아요. 응? 이게 자기가 이해를 가고 싶었는데 이걸 떨어졌어도 이게 공부가 만약에 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여러 군데 군데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길이 그래도 몇 개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대부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성님?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 이쪽에서 공부가 일단 무조건이 없어야잖아요. 웬만한 경우에서는.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딴 거 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애초에 내가 공부가 많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약간 이런 완전히 막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 일상에 미적분이 쓰이는 것도 아닌데 미적분 같은 거 배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학교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기초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지식만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일단은 님 한국 사회가 기준인데요. 일단 전 전체적으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교육이 없으면 모든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그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뭐 대치동에 가면 뭐 텐트텐이라고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 다닌다. 뭐 이게 뭐 요즘엔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대라고 보거든요. 어, 막 거기 텐트텐을 하는 하는 애들을 보면 막 초등학생인데 막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화학원인가 막 그런 걸 배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학대거든요. 이거는 학생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배울 가능성을 그다음에 좀 주도적으로 배울 자신이 적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초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다른 일은 다 배제하고 공부가 1등.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취업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모두 다 행복을 위한 것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어릴 때 잃으면 그 어떤 소용인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진님. 저도 공부는 그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단 직접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더 그 실력도 그렇고 더 빨리 늘 거란 생각도 들고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미님. 저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뭔가 자신의 무슨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나 아니면은 자신이 너무 힘들 정도로 몸을 혹사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어 뭐라 해야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해서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공부 관련해서 이른바 케바케라는 얘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괜히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방법 다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혹시나 피난처, 변명 이런 걸로 쓰인다라면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 오히려 공부가 모든 거에 기본이 된다는 말도 사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공부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 사회 시스템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도서관처럼 또는 뭐 그 연예인들처럼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오늘날 그 학교의 공부였던 그런 시스템, 거기서 계속 어쨌든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오히려 좀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대박 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에서 그 수는 극히 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우리가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과연 수만 명이 필요할 거냐는 얘기야. 우리 사회가 다 스티브 잡스면 과연 좋은 사회가 될 거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군이 몇 명 있어야 되냐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 사실 장군은 리더는 소수고 대다수는 사실은 뭐해? 실행자가 필요한 실행자가. 그런 점에서 물론 뭐 누구나 다 리더가 되고 기획자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고 모두가 또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공부가 이제 사실은 그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아예 툭 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을 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공부, 그걸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아냐고.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할지 아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진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쭉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로 쭉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자꾸 뭐해? 새길로 새. 삐뚤삐뚤삐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고, 일직선으로 가면 정말 좋지만 그거는 0.001%도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뭐해? 비틀비틀 거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 그나마 그것도 소수고, 근데 비틀비틀 가다가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대부분. 근데 그나마 다른 데로 갔는데 다행이다라고 하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근데 어떤 경우는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갔는데 별로인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꽤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왜? 이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 일들은 다 뭐한 일이야? 쓸데없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만약에 더 좋은 사회가 된다라면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냥 아까 선생님이 삐뚤빼뚤 살았는데 그걸로도 의미 있는 사회, 그거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지. 근데 현실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 욕망, 우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많이 얻고 싶고, 권력도 차지하고 싶고,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은 뭐라는 거야?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거야. 희귀하다는 거야. 그 희귀한 거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골고루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차지하고 누군가는 못 차지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석이. 네, 제가 두 번째로 할 질문은 앞으로 만약에 살면서 1인 방송을 할 의향이 있고, 만약에 그 의향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를 하는데 돈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그렇죠. 만약에 회사를 하고 뭐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10만 원 뭐 이 정도는 투자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전에 그 준희 씨 아까 발표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정보 유튜브 그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할 거면은 그냥 그 마이크만 뭔가 쓴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님? 일단은 유튜브를 한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을 것 같고, 어디까지에서는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투자할 것 같고요. 돈도 엄청 많이 들이지 않고,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희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적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거의 대부분의 돈을 거의 다 가져가는 이 유튜브의 체계인데, 그러니까 극소수들이 매우 적은데 그 극소수들이 거의 다 돈을 가져가는 그게 체계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추가해가지고 실패하면 정말 절망감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딱 취미에서 끝날 만큼, 근데 그 취미에서 끝날 만큼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하면 조금 더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도 박준희님이랑 비슷한 이유로 시간과 돈을 별로 투자하진 않을 것 같고, 돈 같은 경우도 돈은 별로 투자를 안 할 것 같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근데 바쁠 땐 30분 정도로, 저도 취미로 그냥 유튜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민님. 저도 돈과 시간 다 거의 투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아까 하진님이랑 박주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그냥 간간히 취미 생활로만 짧게 짧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 책에서 대도서관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지 말아라. 회사도 그만두지 말아라.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면서 주말만 투자해서 그래서 자기가 소소하게 시작을 해라. 그리고 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들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서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연봉이나 이런 것보다 넘어섰다고 확신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으라고 얘기하지 처음부터 거기서 이렇게 올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는 그런 또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발행된 게 언제냐면 2018년이야. 2018년에 이 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야. 그러니까 5년 전이기 때문에 뭐 별로 긴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하지만 유튜브 시장에서의 5년은 사실 2018년과 2023년은 너무도 큰 차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하던 어떤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근데 막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장. 근데 지금은 이미 유튜브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 좋은 품질의 유튜브가 많아. 근데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승산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 같이 허접한 경우에는 좀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눈에 띄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미 기라성 같은 그런 컨텐츠가 있는 그 고화질의 어떤 그런 좋은 장비에 좋은 세팅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골리앗이 있는데 과연 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 볼 필요는 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유튜브 자체도 이제 유튜브 기획사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아예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초기 어떤 그런 아마추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는 많이 또 동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석이 다 했고 네. 사등이 누구야? 은민이? 아니요. 음, 어, 그 여기 책에서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에서 말했던 거에서 그, 어떻더라? 그 쓸데없는 짓을 연대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백수로 아니 대학이 아니고 군대 가기 전까지 백수로 빈둥거렸을 때 했다던 건데 여기서 이거를 생각하고 혹시 자신이 만약에 백수가 돼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근데 그렇다면 자신이 백수 시절 그러니까 백수의 일 때 하려 한 하고 싶은 일을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만약 제가 백수라면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전 마냥 놀지는 않고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 들어가기는 힘들 테니까 그냥 어떤 거라도 하려고 계속 지원을
프로젝트나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진님. 저는 백수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은데 일단 그래도 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대회나 그런 곳을 나가서 자격증 같은 것도 따보고 주로 경력을 쌓으면서 그래야 회사 취업할 때 좋은 곳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 경력을 쌓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주로 백수 생활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윤지석 원님. 이게 백수라면 결국 약간 취준생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 영어 생활도 좀 많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이 즐기긴 하겠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할 게 떨어지면은 지루해서라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박준희님. 일단은 처음에 백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보통 뭐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요. 뭐 백순이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백수는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백수인데 뭐 그럴 때면 처음에는 상실감이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좀 그러다가 뭐 현실을 깨닫고 뭐 어떻게든 뭐 무언가를 하겠죠.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 내가 대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재학생이면 그럴 때는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력을 쌓다 보면 뭐 언젠가는 어떤 회사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윤지석 푸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백수 된다면은, 일단은, 음, 저는 일단은, 자영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알바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죽음 기획도 되살리는 마법은 편집 능력에서 나온다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편집 능력에 관해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초등학교에서 편집을 배워봤고 그리고 어 편집도 많이 편집도 여러 번 하는 수업을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느꼈던 편집의 좋은 점이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편집을 배운 다음에 이 편집에 대한 활동이 학교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 편집 배운 내용을 뭔가 해보면 진짜 뭔가 영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되게 성취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진님. 저 질문을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편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생방송을 한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편집을 통해서 올려야 되고 또 뭐 어떤 컨텐츠를 찍었을 때 편집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편집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편집에 대한 생각, 편집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하진아. 네, 저는 어렸을 때, 한 4학년 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직접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되게 새롭게 경험을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이 너무, 잘라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하면 그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흐리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생각보다 카메라가 기능이 엄청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윤지석 원님. 음, 저는 편집의 질문 내용 한 번만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편집의 경험을 중심으로 편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신의 아, 생각. 의미에 대해서 순간 까먹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저는 편집에서 되게 좀 재미를 많이 느껴요. 제가 편집을 하는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찾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정신없게 편집을 하는 편인데 전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그 영상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준희님. 일단은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만든 영상을 그 영상의 의도나 목적 의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거나 자신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무언가를 추가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편집하는 것 자체가 이 그러니까 이 영상의 진정한 목적을 더욱더 다채롭게 보여주고 이 영상만의 개성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 편집 없는 영상이라면 어 너무 전체적으로 보기가 싫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 편집이란 하나의, 하나의 기술이 있었기에 유튜브도 그 편집에 따라가지고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지석 트님. 저도 지성님처럼 편집에 되게 재미를 느끼는 편이고, 이게 편집이란 게 자기가 자기 맘대로 뭐 이런 거를 그 촬영해서 보낸 거를 뭐 끊고 뭐 자기 맘대로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주 역할인 거여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촬영한 영상을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또 그리고 뭐 이 영상을 얼마나 뭐 어떻게 살리는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편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로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은민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른바 이 사람이 백수 시절에 주로 보면 게임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비디오를 열심히 봤고 세이클럽이라는 걸 열심히 했는데 그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백수는 여러분들이 말한 백수는 진정한 백수가 아니야. 백수는 말 그대로 그냥 놀자라는 건데 그 쓸데없는 일을 하자는 것 같아요. 그 의미 있는 일 이런 걸 찾지 않다는 거야. 그냥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백수를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취준생 아까 말했던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해서 뭐 그렇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백수를 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일부러 백수의 시간을 일부러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학업이 끝나고 나서 대학 1, 2학년 때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그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고민할 시간,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멈춤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백수 예찬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을 잘 살기 위한 그 뭐야 움츠림 뭐 이런 정도로 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해서 타의에 의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골방에 갇혀가지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케이스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얘기했던 것도 예를 들어 편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요하는 거지.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우리 이거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만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이 말한 대로 아까 그 준이가 의도를 가지고서 그 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편집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영상의 어떤 그런
질을 또 이렇게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이어가지고 하진이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하진이가 진행할 거면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패스하고 하진이가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걸로 하고 하진이 뭐 진행할 거야? 그럼 저는 일단 2개 준비했는데, 음, 네, 그 3개는 원래 2개 하나 있었는데, 박균이가 하나를 했고, 음, 새로운 2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그, 그, 자신이 좋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음. 자신이 가장 많이 하는 자신이 하는 쓸데없는 짓은 뭔지. 두 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는 뭔지, 1인 크리에이터는 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주로 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진이 진행해. 저는 일단 1인 크리에이터는 그 집사라고 고양이를 다루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주로 고양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고양이들과 놀아주는 걸 주로 찍은 영상들인데, 보면 살짝 힐링이 되는 느낌이어서 좋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음. 제가 주로 하는 쓸데없는 짓은, 공부하기 전에 정리하기인데, 원래 정리를 안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만 하게 돼서, 제가 생각한 쓸데없는 짓은 공부하기 전에 정리하기입니다. 그럼 윤지석 원님,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둘 번째 거? 다요. 둘 다 하면 돼. 첫 번째 거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이펌이라고 하는 큐브 유튜버로 되게 외국 유튜버인데 되게 설명을 정말 쉽고 잘해줘가지고 콘텐츠 다양하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나무늘보라고 하는 이제 게임 유튜버인데 모두가 망했다고 하는 게임을 가지고 하루에 영상을 1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서 그 두 유튜버를 좋아하고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쓸데없는 짓은 약간 제가 약간 강박증 약간 이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걸 많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음, 네, 그럼 박준희님, 일단은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안 봐가지고 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어 그럼 패스하고. 저 알아요. 저희 수학쌤이 굿모닝 티처라는 채널을 하시는데 그 채널이 그 맞아. 그거 생각보다 네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봤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너무나도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그게 일단 가장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채널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은 맨날 제가 이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제가 샤프를 써요. 연필을 안 써요. 그런데 연필깎이 통을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뭐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일단 과학 드림이라고 과학 뭔가 잡지식 관련된 거를 뭔가 주는 그런 채널들이 뭔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그리고 그냥 항상 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짓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고
그 연습장 같은 데 풀었는데 빈칸이 나오면 거기에 낙서 같은 걸 약간 하는 그런 필점식을 가끔씩 합니다. 네. 네, 그럼 고은미님. 그 1인 크리에이터는 지금 딱히 막 제가 어떤 1인 크리에이터를 막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 쓸데없이 하는 짓은, 뭔가 저도 공부하기 전에 그 공부할 거를 쫙 놓고, 그러니까 공부할 거를 책꽂이나 옆에 딱 있으면 한번 싹 훑은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뭘 할지 먼저 정하는. 근데 좀 고민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게 살짝 쓸데없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기.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톡톡톡이라는 소설책입니다. 톡톡톡이라는 책인데,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톡톡톡이라는 책 잘 읽고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내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아.